안녕하세요. 행가히스토리입니다. 재테크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파트의 내 방이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입니다. 무작정 서울 상경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인지 알아야 한다. 자,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201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 자, 이 말은 3,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나 뭐 오래된 주택에서 살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지방의 신식 아파트에 살다가 오래된 주거 형태에서 살기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비싼 월세 원룸 형식의 주택에서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일반 직장인의 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모든 형태에서 다 발생했죠, 그죠? 뭐 먹는 것, 뭐 자는 것, 사용하는 모든 것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 2023년도 대략 한 7월 달에 나온 이제 인터넷 신문이에요. 그죠? 자, 이 보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방의 뭐 5배다. 그 다음에 가격 차는 뭐 3년째 10억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10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서울이. 그 다음 지방 광역시가 대략 한 뭐 4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 평균 아파트가 대략 한 2억 6천 이렇게 써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차이가 이제 서울과 지방이 대략 한 10억 2천 정도가 나고, 서울이 지방의 4.87배, 즉 진짜 5배죠. 그죠? 어, 그럼 이게 서울에 있는 12억 9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평균 가격인데, 신식 아파트면 막 30억, 40억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나오죠. 그죠? 저는 과연 서울을 가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한들 평균 가격 12억의 아파트를 돈 모아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젠 지방 출신 대학 신입생들이 온다. 원룸 월세 최하 70만 원이다. 여기 써 있죠. 이게 지금 2023년도 12월 30일자 인터넷 신문인데 보증금 1천만 원에 65만 원에서 70만 원. 이 대부분 요즘에 그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룸이 대략 한 65만 원을 하고 뭐 관리비가 한 5만 원 정도 하면 그냥 올해 혼자 생활해서 그냥 방값으로만 대략 한 7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도시의 월 생활 비용 사례를 제가 뽑아 본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거비예요, 주거비. 주거비가 아까 원룸이 대략 한 월세가 65만 원, 근데 관리비가 5만 원이라고 하면 월에 70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고, 자, 식비를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하루에 3만 원. 그러면 30일이면 어떻게 된다? 월에 한 90만 원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뭐 커피나 간식 정도를 뭐 하루에 한 3,500원 정도 든다고 쳐볼게요. 그럼 30일이 지나면 이게 대략 월에 1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비는 뭐 지하철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에 5천 원 정도 든다. 이거를 30일을 한다고 치면 월에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당연히 통신비가 들죠, 그죠? 그럼 8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뭐 통신 3사를 보면 월에 한 8만 원 정도가 보이더라고 보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잡비, 뭐 여가를 즐긴다, 뭐 술을 먹는다, 구독을 하고 보험을 넣고 뭐 기타 등등 했을 때 월에 한 17만 원 정도, 뭐 이거 예상이에요, 예상. 자, 그러면 월에 그냥 서울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올해 급여 받은 거에서 그냥 210만 원이 그냥 지출이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뽑은 건데, 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일단 초봉을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2023년도에 이제 그 인터넷 신문 기사인데, 지금 중소기업이 대략 한 뭐 3,173만 원이 평균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대략 한 3,994만 원이 이제 평균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뭐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평균을 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연봉 실수령액 예, 표현되어 이거는요. 자, 이거는 대략 한 연봉이 3,200일 때 대략 그 현금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235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연봉이 한 4천일 때 통장에 찍히는 현금이 대략 한 288만 원이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표를 갖고 온 거고요. 자, 대기업 다니면서 서울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자, 보시면 대기업 초봉이 금방 연봉이 4천일 때 월 288만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210만 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나간다고 치면 월에 78만 원이 이제 남아요. 자, 그러면 이 월에 78만 원을 12달을 곱했을 때 대략 한 연에 936만 원 정도를 모으게 된다. 자,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을 모아서 평균 12억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자른고비처럼 정말 많이 모아서 설령 1년에 2천만 원을 모은다고 했을 때도 평균 서울 12억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면 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청년이 이제 본인이 이제 모아서 사는 자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도저히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녀도 평균 12억 하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초봉의 급여 비교. 자, 일단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자, 대기업의 금방 4천일 때 월 288만 원을 받는다고 했고 중소기업이 3,200을 연봉을 받았을 때 월 235만 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초봉의 월 차이는 한 달에 약 한 50만 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아파트 대략 한요 34평짜리 아파트에 요 지금 이제 자녀가 청년이 이 방 한 개를 사용하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이 방 한 칸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주거비로 아까 그 월세 65만 원하고 관리비 5만 원을 합한 70만 원을 대체하겠죠, 그죠? 그냥 부모님 집에 살아서 이 방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식비는 아까 월에 한 90만 원 든다고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부모님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또는 같이 외식하고 하다 보면 월에 한 3분의 2 정도를 부모님하고 같이 쓰니까 한 60만 원 정도가 이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애를 생각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대체가 된다.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월 한 160만 원 정도를 대체하니까 부모님과 아파트를 공유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월 1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거를 지금 만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서울에 상경한 자녀가 대기업을 다녔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연봉 한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월 288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가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3,200만 원 연봉에 월 235만 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초봉 차이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난다고 했죠, 그죠? 앞에 설명에서. 자, 그러면 이 대기업을 다니는 자녀의 월 생활비가 288만 원을 받아서 210만 원을 써버리면 월에 70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이 중소기업 자녀는 월에 50만 원밖에 안 쓰니까 그러면 235만 원을 받아도 월 185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소기업 자녀가 대기업 다니는 자녀보다 서울의 자녀보다 월 110만 원이 더 남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예시예요, 예시. 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사자. 자, 그래서 일단은 자본, 자, 5천만 원을 이제 모으자.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일단 모으고, 자, 그러면 자본을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자,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대출을 이용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 이자를 연 250만 원을 했을 때 월 이자가 2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아까 160만 원이 아까 이제 남죠, 그죠? 거기서 210만 원을 이자를 내면 139만 원이 남죠. 자, 그러면 이 139만 원을 가지고 매달 대출을 갚아 나가면 되겠죠, 그죠? 계속.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본 1억을 가지고 전세 2억을 껴서 3억짜리를 샀을 때 계속 이렇게 월에 22만 원 이자를 내고 130만 원을 계속 대출을 갚아 나간다고 치면 계속 이 지금 여기 지금 5천만 원 대출 받은 게 계속 줄겠죠, 그죠? 이거 매달 139만 원이면 대략 한 뭐 1,500? 그 정도 되니까 3, 4년만 되면 갚겠죠, 그죠? 자, 그리고 2년마다 돌아오는 이 전세 2억은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을 해서 전세금을 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해서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아파트에 살면서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를 반드시 배웠으면 합니다. 자, 지방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인플레이션도 이기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설명을 이만 마치겠고요. 자, 행가이 스토리 채널은 많은 분들의 자산 정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가이 스토리였습니다.